안녕하세요. 복잡한 지식을 슬라이드와 함께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,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이디어를 하나 파헤쳐볼까 합니다. 바로 쓸모없으면말로 진짜 쓸모있는 거다라는 고대 철학자 장자의 생각인데요.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한 철학자의 투덜거림에서부터 비롯됩니다. 장자의 친구이면서도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가 어느 날 큰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아니, 저 나무 좀 봐. 완전 쓸모없어. 목수 눈에는 그냥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,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장자가 딱 등장해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. 잠깐만, 쓸모없다고? 그게 바로 저 나무의 진짜 가치인데 하고 말이죠. 어쩌면 우리가 쓸모있다, 쓸모없다라고 나누는 그 기준 자체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건 아닐까요? 자, 그럼 이 두 철학자의 아주 흥미진진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한쪽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자가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그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려는 장자가 있습니다. 두 사람의 시각 정말 완전히 다르죠. 해자는 나무를 볼 때 오로지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? 즉, 목재라는 아주 좁은 틀로만 보는 거예요. 근데 장자는 아니 왜 나무를 꼭 목재로만 봐야 해? 하면서 그 틀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. 나무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장자가 말하는 쓸모없음의 쓸모, 그 진짜 의미는 대체 뭘까요? 이 역설 속에 숨겨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핵심 아이디어를 한자어로 무용지용이라고 합니다.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그 쓸모라는 꼬리표를 딱 떼어버릴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대단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? 바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, 그리고 진짜 자유를 얻는 겁니다. 장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동물 비유를 듭니다. 자, 여기 쓸모있는 족제비가 있어요. 엄청 민첩하고 사냥을 잘하죠. 근데 바로 그 잘난 능력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나요? 덫에 걸려서 일찍 죽고 맙니다. 반면에 저쪽엔 구름처럼 거대하기만 하고 쥐 한 마리 못 잡는 쓸모없는 소가 있습니다.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.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? 네, 그냥 자기 목숨 다 누리면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. 보세요. 쓸모없음이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 셈이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점. 이게 정말 멋진데요. 바로 소요라고 부르는 진정한 자유입니다. 이리저리 거닐면서 노닌다는 뜻인데 얽매임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. 장자는 그 쓸모없는 나무를 어디에 심으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들판에 심으라고 합니다.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? 그곳이야말로 이걸로 뭘 할까? 저건 얼마나 가치가 있나? 하는 세상의 시끄러운 요구가 전혀 없는 공간이니까요. 바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아무런 압박 없이 그냥 한가롭게 낮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장자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이제부터 우리는 시공간에 훌쩍 뛰어넘어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는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 자,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고대 그리스입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이곳 아테네의 철학자들한테서 장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사상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. 먼저 견유학파, 영어로는 시닉학파라고 하죠. 이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아우타르케이아, 즉 스스로 만족하는 삶입니다. 이들은 사회가 이게 진짜 쓸모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, 예를 들면 돈, 명예, 권력 같은 걸 전부 다 거부했어요. 나무통 속에서 살았던 디오게네스, 다들 아시죠? 바로 그 사람처럼요. 진짜 행복은 그런 바깥의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만족할 때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. 그리고 또 스토아학파가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의 목표는 아파테이아, 그러니까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였어요. 이들은 돈이나 건강, 평판처럼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관심한 것들이라고 불렀습니다. 어때요? 장자가 말했던 세상적인 쓸모랑 뭔가 딱 통하지 않나요? 결국 바깥의 같이 휘둘리지 않아야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?
동양의 장자나 서양의 견유학파, 스토아학파나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세상이 정한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,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얻는가,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추구해야 하는가, 이 모든 질문에 대해 거의 똑같은 답을 내놓고 있었던 거죠.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. 인류의 지혜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좀 더 해볼까요? 훌쩍 건너뛰어서 19세기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과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한 미국인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죠. 소로는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살아보는 실험을 합니다. 사회가 말하는 쓸모 있는 삶,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하고 돈 버는 그런 삶을 일부러 거부한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.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 직접 부딪혀보고 싶었던 거죠. 소로가 했던 이 실험,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자의 철학을 그냥 몸으로 살아낸 것 같아요. 장자가 말했던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이 소로에게는 바로 이 월든 호수였던 겁니다. 둘 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쓸모를 버렸죠. 그리고 그 대가로 뭘 얻었을까요? 바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사색하고 관찰하고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얻은 겁니다. 자, 이렇게 고대 중국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를 거쳐 19세기 미국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. 이제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이야기의 구슬들을 하나로 꿰어서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거예요.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쓸모라는 잣대를 과감히 거부했다는 것. 이 철학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. 무언가를 더 만들어내고 더 생산하는 것보다 내 안의 평화, 나 자신의 자유, 즉 나 자신이 지켜내는 것이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다고 말이죠. 결국 진짜 가치 있는 건 사회의 요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본연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한 지혜 아닐까요? 자, 이제 다시 맨 처음에 그 울퉁불퉁하고 뒤틀린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. 목수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나무였죠.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. 그 나무가 누군가에게는 따가운 햇볕을 피할 완벽한 그늘이 되어주고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하는 평화로운 쉼터가 되어주고 무엇보다 아무런 기대나 압박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을요. 결국 그 나무의 가장 큰 쓸모는 바로 쓸모없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정말 위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죠.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. 끊임없이 더 유용해져라,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이 세상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.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나만의 쓸모없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? 어쩌면 여러분이 하찮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보물일지도 모릅니다.